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척추 질환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들을 살펴보고 보다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효과적인 예방과 치료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런 게 있는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척추 질환은 단순한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니라 유전적 요인, 퇴행성 변화, 환경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합니다. 특정 행동만으로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환자분께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보다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면 허리 디스크 생긴다, 척추 질환 생긴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죠.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드는 동작이 척추에 부담을 주는 건 맞지만 척추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입니다. 척추 질환은요, 유전적 요인, 퇴행성 변화, 신경학적 이상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드는 습관이 질환을 악화시킬 수는 있으나 단 하나의 원인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의료진은 환자 개개인의 상태를 평가하고 맞춤형 치료와 예방 전략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세 얘기 많이 나오죠. 잘못된 자세 때문에 디스크가 생겼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자세가 척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디스크 질환을 단순히 자세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척추 질환은 나이, 유전, 대사 변화, 반복적인 미세 손상 등이 함께 작용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 말은 원인을 잘 모른단 말입니다. 따라서 자세 문제만을 강조하면 환자분들이 더 중요한 예방 요소나 치료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은 올바른 자세 교육뿐만 아니라 환자 개개인에게 적합한 치료법을 고려해야 됩니다. 예방을 너무 무리하게 하시려고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앉는 자세도 또 말씀드릴게요. 앉는 자세 중요하다고 엄청 얘기합니다. 잘 앉아있기만 해도 괜찮다. 앉는 자세가 문제다. 그래서 의자도 수없이 나오고, 업무 시간에 앉아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서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요새 책상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한동안 인기를 끌고 있죠. 저도 가서 보니까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살까 말까 했는데 다리가 맞질 않아가지고 안 샀는데요. 여러분들 앉는 자세가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척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지만 이게 아주 전적인 영향을 미치냐? 이건 아닙니다. 조금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혹은 자세를 잘 지켰다고 해서 척추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습관이 척추에 부담을 주고 나쁜 자세가 더 부담을 주는 것은 맞지만 유전적 요인, 노화, 반복적인 움직임,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디스크 질환, 척추 질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단순히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척추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이 얘기를 왜 굳이 강조를 하느냐? 이런 강좌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자세. 자세를 이렇게 하면 척추 좋아진다. 이렇게만 하면 무조건 예방된다. 이렇게만 하면 낫는다. 자세를 어떻게 하면 낫는다. 그런 얘기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참고하시되 전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생활습관 조절, 그리고 늦지 않은 치료, 전문적인 치료 이런 것들이 병행되어야 됩니다. 척추 질환이 발생하기 전에는 이런저런 거 몸에 좋다는 거, 척추에 좋다는 걸 해보시면 좋은데요. 일단 척추 질환이나 디스크가 생겼으면요, 전문적인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일단은 해보시는 게, 그리고 평가라도 제대로 받아보시는 게 어떤가 합니다. 막연히 생각해서 하는 거는 옳지 못합니다. 네 번째, 스트레칭 얘기가 또 나오죠. 허리 스트레칭을 하지 않아서 디스크가 악화됐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허리 스트레칭은 척추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디스크의 진행 여부는 신체 구조적인 변화, 퇴행성 손상, 유전적 요인, 일, 그리고 운동, 개인의 습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렇게 요인이 많은 건 뭐라고 그랬죠? 원인을 잘 모른다. 잘 모릅니다, 진짜. 어, 제가 몰라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모르나, 나만 모르나 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쭉 많은 문헌을 찾아봤더니, 거기 모른다고 써 있어요. 원인 모른다. 그래서, 공부를 더 많이 하신 분들, 훌륭하신 분들도 모르는구나. 아, 이건 모르는 게 맞구나. 그래서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자. 그래서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스트레칭 부족을 허리 디스크, 척추 질환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삼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말은 안 맞는다, 근거가 없다,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일부 환자에서는 무리한 스트레칭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운동법과 치료 계획을 조정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나이가 들어서 생긴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물론 맞긴 맞지만요. 무조건 그렇게 단정하면 또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조금씩 진행되고 많이 진행된 사람도 있는 것이 맞지만 모든 척추 질환을 단순히 노화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나이라도 생활 습관, 유전적 요인, 신체 활동 수준에 따라서 척추 상태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요인이 많으면 뭐라고 그랬죠? 잘 모른다. 왜냐면요, 이게 나이로 할 수 없는 게, 15살 학생들도 디스크가 생기고, 21살 그런 분들도 디스크 터진 경우가 있고요. 반면에 70살, 80살 되신 분들도 디스크가 멀쩡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행성 변화가 있더라도 적절한 치료 관리를 했더니 또 괜찮은 사람도 있고, 디스크가 있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치료했는데도 낫지 않아가지고 계속 고생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개인별로 나빠지는 정도 그리고 질환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단순히 나이 들면 누구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생기면 적극적인 진찰과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척추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특정한 행동이나 습관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자세가 나쁘거나 스트레칭을 하지 않는 것, 척추에 좋다고 생각하는 운동을 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척추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부정확합니다. 이 말은 근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척추 질환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입니다. 이 말은 원인을 잘 모른단 말입니다. 의료진과 환자가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척추를 좋게 하는 아니면 예방하는 방법들 있잖아요. 바른 자세, 운동 이런 거. 근거가 좀 미약하더라도 어느 정도 제 생각에는 한 5%, 10%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는 좋게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 노력은 하되 일단 발생을 하게 되면 정확한 진찰, 정확한 상태를 파악해서 균형 잡힌 치료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 가지 디스크나 척추 질환에 대한 잘못된 원인에 대한 설명, 잘못된 예방에 대한 강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척추 질환이 생긴 것은 여러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원인 모르는 병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내 디스크가 망가졌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의 잘못이 아니니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정확히 진찰을 받고 상태를 파악하고 치료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척추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털보 의사였습니다.